안녕하십니까. 사후기법 강의하고 있는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강의 계획의 뒷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조금 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알면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파트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후기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사후기법은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작은 문제들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컴포지션 된 것 중에 패턴을 찾아내는 패턴을 찾아내서 요 패턴 이거 유사하네, 부속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요런 아주 복잡한 일을 하는 걸 갖다가 묶어서 이름을 붙이고 요렇게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요거는 공부하기, 요거는 물건 심부름 사오기, 그건 사기.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에 물건 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차를 타고 가서 점원을 만나가지고 깎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물론 또 예산이 빵꾸나지 않은지도 봐야 되고, 공부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상세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어려운 거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너 슈퍼 가서 볼펜을 사와서 공부해라. 물론 이 사오는 과정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렵고 디테일하게 이 정의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품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디테일을 숨겨주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목적, 여기는 물건 사는 겁니다. 쓸데없는 디테일은 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목적은 공부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얘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추상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틀렸네. 밥을 먼저 먹고 양치질을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알고리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가면은, 사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말은 설계도를 완전히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현하는 것은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 좀 배운 친구들, 한 6개월만 배우면 되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이 알고리즘을 가져가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뭐 너무 프리미티브 하니까. 기계적으로 바꾸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요번에 이 수업에서 이쪽 최종 평가까지는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과목 쪽 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넘어가지요?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좀 있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업에서 한번 봅시다. 그런 개념을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알아야 되니까, 폰 노이만 컴퓨터는 뭐다? 폰 노이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탄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탄생을 했고, 방법은 이제 대충 자료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 다음 이제 컴퓨터에 오니까 전부 이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배웠습니다. 이진수로서 문자, 숫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물론 디테일하게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월이 또 지나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방법,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갔어. 여기 가서 여기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있는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 변화시키고 여기 지하철에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간다. 이런 식으로 내 상태가 계속 변경되어 나가면서 뭔가를 하고 상태가 바뀌고 뭔가를 하고 상태가 바뀌고 뭔가를 하고 상태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근데 컴퓨터는 상태를 자료로 모델을 하게 되고 이 자료를 변화시키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더라.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태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동작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컴퓨터에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이 자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을 알면 되더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자료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진수로 보통 뭘 표현 가능하느냐? 여기 있었죠. 요런 자료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 가능한 자료의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 배웠고요. 배열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쫙 나열한 걸 배열이다 그랬죠. 그다음 구조체라는 것은 이름, 나이,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릅니다. 저장하는 게 요걸 묶어서 우리가 구조체라고 합니다. 구조체.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테이블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조체를 밑으로 쭉 써 나가면 그죠? 구조체의 배열. 김원 나이가 20살인데 전화번호가 1, 2, 3, 4, 5. 최는 21살인데 전화번호가 4321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비로소 이 테이블이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뭐 이거는 대충 보니까 뭐 친구 전화번호 정도 되겠다 그죠? 주소록 정도 되겠다. 이 의미를 이제부터 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만 다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배열하는 방법 중에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었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가계부도 트리 구조, 그 우리 족보 같은 거 나타낼 때 그죠? 아니면 어떤 회사 조직도 같은 거 나타낼 때,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 뭐 내비 같은데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제는 그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수, 지도도 이걸 이용해서 지도도 그릴 수 있고, 트리 조직도 그릴 수도 있고, 각종 테이블로 그릴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들이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스택이 있었고, 큐가 있었고, 자료를 저장하고 빨리 조회하기 위한 이진 트리, 유사한 해시 테이블들,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 말고 또 I3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전문적인 친구들한테 하라 그러고 어쨌거나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요 개념만 잡으면 되겠다. 여기 있는 스택이 밑에 배열로 만들었거나 요런 배열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었거나 여기에 진정한 구현 방법에 상관없이 내 프로그램에서는 팝과 스택이라면 푸시가 되겠네요. 스택 위에 자료를 올려놓는 푸시와 가지고 오는 팝 함수만 이용해서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겠다. 스택이 있고 밑에 뭐 링크드 리스트 들었던 이게 배열로 됐다 상관없이 짜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료가 추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우리 프로그램은 추상화된 이 자료를 이용을 하고 진짜 구현은 뭐 여기서 링크드 리스트로 되든 아니면은 배열로 되든 뭐 아니면 다른 걸로 되든 뭐 우리가 동켜하자. 요 링크를 끌어주는 이 추상화한 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학부의 자료 구조에서는 여러 것들 많이 다루죠. 이걸 어떻게 막 포인트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비비 꼬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느냐 안 빨라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료가 주어졌다. 뭐 다양하게 이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도도 될 수도 있고 가계도도 될 수 있고 뭐 스택도 될 수 있고 큐도 될 수 있고 이런 예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단계를 왔다가 그다음 또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또 돌아가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떤 분이 나서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문과 if 선택문과 루프문 포문이든지 아니면 while이든지 아니면 뭐 do, unti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반복문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것이 여기까지 봐왔죠, 그죠? 여기까지 봐왔습니다. 봐오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기술하는 방법,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했는 방법과 다른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했는 방법과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요 스텝이 유사해요. 여기 있는 스텝이 유사해. 여기 있는 스텝이 유사할 때 우리 유사한 파트를 빼서 함수로 정의하더라. 함수로 정의한다. 디테일한 부분을 다 숨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 더하기 하는 부분이다 합시다. 디테일한 부분이 뭔지 몰라도 여기 add 하는 것이다. 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숫자 a와 b를 주면은 add해서 결과를 내주더라.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숨길 거 숨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더하기입니다. 여기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어 과정의 추상화. 제어 과정. 상태 표현의 추상화, 자료의 추상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옮길 과정에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스텝의 알고리즘에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에 함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문제를 분석을 하고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자료도 추상화하고 함수도 추상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 조합해서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물론 알고리즘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역시 또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빨라지고 어떻게 하면 용량이 많이 들고 이런 걸 또 따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기법 다룰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맛만 보고 우리가 받는 걸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커버 끝냈다 하겠습니다. 뭐 별도 한번 그래 보겠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의 추상화와 알고리즘이 추상화가 되면은 사실은 요를 합쳐서 객체지향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 사기법에서 제가 객체지향의 개념을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본 과정에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까지는 컴퓨터 계산이었습니다. 컴퓨터 계산기 우리가 평생 뭐 컴퓨터로 계산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자료 저장 용량이 막강하게 늘어나게 됐고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주소로 집에 가면 주소록이라는 책 한 권 사가지고 여기다가 누구 삼촌 번호, 고모 번호 다 적어놔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컴퓨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계부도 있었는데 가계부도 컴퓨터에 넣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대량으로 점점 처리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뭐 객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탑가니까 어떻게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는구나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가 계산에서 정보 처리로 정보 처리하게 되면 정보화 사회가 됐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네트워크 발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IoT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AI가 발달하고 뭐 그건 차치를 하고 요 시점에 정보화 사회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없었으면 정보화 사회 안 됐을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데이터베이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 처리를 합니다. 이제 정보 처리 왔습니다. 이미 정보 처리는 컴퓨터로 한다. 계산은 컴퓨터로 물론 하겠죠. 엑셀 같은 거 써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정보를 잘 보관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테마에 답을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봅시다. 데이터와 정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DB를 이해를 하고, DB 시스템 공부를 좀 하고요. 그럼 DB 요 시스템을 들어가서 DBMS를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할 것인가를 이해를 합시다. 이해. 외우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 보통 우리가 그 아침 일어나면은 날씨 정보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날씨 왜 봅니까? 날씨를 보면은 오늘 13.2도, 영하 1도 2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습도가 얼마, 확률이 얼마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여기 날씨를 보고 판단을 해서 옷을 두껍게 입는다든지 비옷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신발을 장화를 신다든지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오늘 덥다, 춥다, 비 온다 중요한 것들 요거 빼기 위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영하 10도다. 비가 10mm 올 것이다. 확률은 90%되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일은 몇 도, 모레는 몇 도, 습도는 얼마 어딘가 보관을 해놔놓고 이걸 찢고 볶아서 정보를 캐고 싶습니다. 정보. 그래서 요 자료에서 잘 정의된 자료를 가지고 와야 제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정의된 자료에서 필요한 걸 착착 구조적으로 뽑아와서 연필 왜 안 나와? 뽑아왔어.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료를 잘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 자료가 데이터입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덥다 춥다라고 가공을 하지 않았고 그냥 영하 10도, 1시간 후에는 영하 11도, 2시간 후에는 이거 영상 20도 이런 식으로, 그죠? 객관적인 사실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데이터다.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 남자가 지금 대구 살고 있는 남자가 몇 살인데 아이폰 쓰는데 오늘 차를 한 대 사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 종류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 이 저장된 데이터를 쭉 뽑아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정보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내주는 것이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정보를 만들고 그래프 그리고 해주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 릴레이 연관도가 얼마고 해주는 이런 간단한 수식까지도 여기서 해줄 수는 있지만, 정보를 주기보다는 정보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정리했다가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물론 이걸 보고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쫙 주는 것입니다. 정보는 데이터에서 적절한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의미를, 내일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 결국은 뭔가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정보다. 정보. 데이터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조합한 뭐를요? 데이터를 조직한 결과물이 정보가 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요게 이제 그 DBMS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씁니다. 오늘 2시에 커피 한 잔을 3,000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이런 걸 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넣게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정리를 해서 이호경이가 2시에 커피 3,000원짜리를 갖다가 지출을 했네. 기록을 해주는 거죠. 착착착 테이블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야 1월달 적자냐 2월달 적자냐 물어봤을 때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면서 야 1월달에 이호경이가 지출했는 값 다 가져와. 다 가져가서 계산을 해서 적자네 아니네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를 돈 주고 샀다면 굉장히 비싸죠. 오라클 같은 거는 2천만 원 정도 하죠. 곱하기 CPU 개수 곱해야 됩니다. 제 컴퓨터가 지금 CPU가 8개짜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억 6천 하네요. 사용자 숫자 곱해야 됩니다.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사용자 수를 어떻게 곱하더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DB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오라클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선에서 운영하던 자바 쪽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자바의 대표하는 지금 자바 진영. 자바 진영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대립하고 있죠. 이쪽은 오픈 진영.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 먹고 살던 회사.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DB가 큰 돈이 되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DB가 비싼 거니까, 이 DB 안에 주소록도 만들고, 주소록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가계부 이렇게 해서 이거 지출 쓰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들나 이렇게 만들 거고, 이런 막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런 각각을 DB라고 그래요. DB. 다음 또 엔티티라고 하긴 합니다. 각각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나가는 것을 DB다 그러고 엔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이런 구조를 정의하고 주소록 테이블 요 테이블이죠. 요 테이블 그러니까 이 구조입니다. 구조 테이블을 CRUD create 조회 업데이트 딜리트 합니다. 난 이제 주소로 다 썼어요. 테이블 없애버릴래. 통으로 나가버리고 아니면 주소로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 더 붙일래.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날릴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고 한 게 일단 기본적인 DB CRUD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 주소를 만들었다면 이 주소록에 이름 이호경 주소 대구 김길동 주소 서울 이렇게 엔트리를 CRUD 하는 값을 CRUD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DB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구분해 달라고 데이터에 넣는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 자료 정리할래요 하는 요쪽.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전화번호부였으면은 이호경 전화번호 1234 세월 지나서 여기 4321로 바뀌어 세월 지나서 이 사람 없어졌어 날릴래 CRUD create reader update delete를 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한 것들이 방법을 얘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쓴다, 아니면 애플을 쓴다, 아니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쓴다, 안드로이드를 쓴다 할 때마다 그 저장하는 방식이 파일 구조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인 방법인 상관없이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겠네요. 이야기가. 자, 한번 봅시다.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복잡한데 그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이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유식하게 써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부류의 사용자가 귀하게 컴퓨터에 잘 정리해 놨는데 너 혼자 것만 쓰지 마라. 여러 명이 좀 같이 좀 쓰자. 이렇게 공유하자. 데이터를 다들 통합해 놔놓고 중앙에 우리 공유해서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님일 수도 있고 학교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조회하는 것은 교수가 해야 되고요. 수강 신청하는 것은 학생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개설됐다, 어떤 학생이 입학했다, 어떤 교수가 임용됐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 잘 정리해 놓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1963년 정도에 IDS라는 좀 꽤 오래됐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면서부터 이 개념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이 잘 정리돼 가지고 DB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화 사회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여러 사람, 학생 이 가기 전에 지금 부서가 있습니다. A 부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나이 하고 A 부서에서만 필요한 자료가 있다 칩시다. 이게는 뭐 발송 여부. B 부서는 이 사람이 돈을 입금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칩시다. 그 다음 C 부서에서는 결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자료가 공통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 공통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된다,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써놨는데, 자, 보통 이렇게 A 프로그램 자기 컴퓨터 프로그램 쓰고, B 프로그램 지 파일 정리하고, C 컴퓨터 프로그램 지 파일 지가 쓰고, 이게 정상이죠. 아래아 한글 HWP 파일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PPT 파워포인트 파일 PPT 파일 자기가 다 관리하잖아요. 서로 전혀 관련 없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공통 부분과 서로 자기 독자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우리 통합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그것도 기왕이면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권한이 있다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 자료들을 다 찌고 뽑자. 이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밑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자료 구조가 배열일 때와 링크드 리스트일 때에 이걸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걸로 바뀌는 순간 지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게 파일 시스템의 독립적인 구조적인 논리적인 통합에서 이 자료 구조를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제공을 해보자. 이따 이야기 드리지만 논리라는 것은 테이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트리 구조도 있고 네트워크 구조도 있는데 사용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모아놓고 통합하고 중복 최소화하고 구조화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지 다들. 네. 하여튼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들, 여기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은 끊임없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통합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서에서는 학생이 입학했어요. 막 이 학생 테이블 막 바꿔주고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교수님 이번에 어떤 과목 또 강의 좀 하세요. 또 막 해주고, 또 어떤 쪽 파트 가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과목들을 수강 신청 정보가 막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때 일관성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것 나중에 조금 이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병원에 가면 병원 데이터베이스, 은행 가면은 은행 데이터베이스, 학교 가면은 학생 데이터베이스, 도서관에 가면 도서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고치러 가면은 딱 보죠. 우리 차 언제 샀네요. AS 기간 얼마 남았네요.
기차나 항공기 예약 시스템 보면은 자리 딱 예약표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오라클 같은 건 비싸다 그랬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붙어 있는 파일입니다. 파일. 하드디스크 안에 설치가 되겠죠. 안에 이제 얘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샀다. 파워포인트를 샀다면 여기 PPT 파일을 만들잖아요. DBMS를 사면은 DBMS 파일을 여기 안에 만듭니다. 뭐 DB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안에는 막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이 있죠. 상품 판매 막 이렇게 했는데 최신 수집, 데이터 수집 최신 기술, 뭐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판매하면서 뭐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누구 왔어요 음성을 인식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현상 뭐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해서 넣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테이블 레코드에 반영이 된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통합합니다. 중앙에 통합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 데이터들은 현 상황을 그대로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고 5개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재고 5개를 재고를 보고 물건 구매하겠다고 주문했는데 현 상황을 반영 못하고 있다면 판매자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5개나 주문했는데 대박 났는데 물건은 없다.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손님 지금 재고가 없는데 한 달 기다려 주세요. 고객 놓친다 그죠? 현상을 항상 반영해야 된다. 운영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항상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 DB를 조회 실시간으로 얼마 남았니? 재고 몇 개 남았니? 제가 한 개 팔았다. 재고 몇 개 남았니? 5. 한 개 팔았다. 4. 입고 5개 됐다. 9.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실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중앙에 통합해놔갖고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 데이터들은 바뀌어야 되고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되고 있어야 되고 통합도 있고 공유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거 나중에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학생이 있다. 학생 테이블을 교수도 보고 있고, 이거 또 안 나오네요. 교수도 보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직원 선생님들도 보고 있고, 학생들도 물론 봐야죠. 부모님도 봐야죠. 다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이 대구 산다 그랬다가 요 밑에 봤더니 저 학생이 부산 사는데요. 골치 아파집니다.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어진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면은 데이터가 결성이 생깁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면 이 데이터 못 쓰게 됩니다. 그죠? 항상 무결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을 최소화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결점이 없다. 이 데이터가 항상 여유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어야 된다. 최신 데이터 속도 빨라야 됩니다. 굉장히 처리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보 막 배열에 막 착착착 넣어놨어요. 이거 착 불러쓰고 요거와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DBMS를 돈 주고 샀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db 파일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DB를 통해서 뭐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와 규모가 작을 때 얘가 빨라요. 근데 저장하는 데이터 정도가 커지면 뭐 회원수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정도 되면은 이쪽이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항상 백업되어 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지금 한번 좀,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쌍둥이 빌딩 맞나? 테러에 의해서 넘어간 빌딩 있잖아요. 이 안에 은행하고 모든 컴퓨터 전산실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어제 내가 얘한테 가서 돈 10억을 빌렸어. 여기 10억 빌렸다고 기록이 있었어. 근데 그게 바로 무너져 버렸어. 돈 10억 빌린 사람은 만세 했지만 이제 무너졌으니까, 자기한테 빌릴 기록이 없으니까, 빌려준 기록이 없으니까 다 백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어디에? 남극에도 백업돼 있고, 북극에도 백업돼 있고, 한국에도 백업돼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백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왔고요. 이제 좀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컴퓨터의 로컬에 저장하는 파일 안에, 그래서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하는 물리적인 DB, 물리 DB를 어떻게 만들었냐, 뭐 i3 파일로 만들었느냐, 배열로 만들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물리 스키마가 되겠네. 물리적 관점에서 DB 구조, 피지컬 스키마. 라고 이제 적응하시는 분은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DB 전공한 친구들은 얘를 만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DB를 전공하지 않는 뭐 일반 컴퓨터 전공자들은 만질 일이 없죠. 여러분들 한번 만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자료를 나 자료를 저장할 테니까 이런 테이블 좀 만들어줘. 이거 주소록이야. 응? 그 다음에 그 주소록 만든 데다가 여기에 홍길순이 전화번호 좀 저장해줘. 그 다음에 또 119 전화번호 좀 저장해줘. 119 전화번호 119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여기 자료를 테이블 만들어주고 값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야, 홍길순 전화번호 몇 번이야? 1, 2, 3, 4예요. 답해주고. 이런 것들 해주는 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 지금 요구할 때 어떤 언어를 쓰게 됩니다. 언어가 뭐예요? 테이블 만들어 주세요. 이런 구조. 그 다음 테이블에 어떤 값을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직접 내가 직접 쿼리를 때립니다. 어떤 값을 주세요.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테이블 구조를 변경시켜 주세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테이블을 변경시켜 주고 한 건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 데이터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자료를 만진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갑자기 철자가 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조작 언어 두 종류가 있게 되고요. 직접 내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프로그래머한테 프로그램 좀 짜줘가 있어. C 프로그램을 동작하다가 C 프로그램이 얘들을 활용합니다. 테이블 좀 만들어봐라. 테이블에 얼마 좀 넣어라. 어제 얼마 남았니? 아니면은 DBA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DB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설치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하든지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요걸 합쳐서 언어라고 그럽니다. 언어. 그래서 언어를 보내면은 DBMS가 이 언어를 번역을 해서 얘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람 종류에는 DBA 대빵입니다. 대빵, DB 대빵.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짜주는 사람.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보고요. 자, DB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놓고 총괄합니다. 총괄. 데이터베이스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 하드웨어 등 관련된 것을 설치, 구축, 갱신, 관리, 분석, 감시,
왜 감시하죠? 어떤 놈이 못된 짓 하시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와서 패스워드 빼돌리고 분석, 관리, 어디에 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요. 복사 좀 해놔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DB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B 일반인들이 넣는 데이터 말고 자기가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뭐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다면 이제 자료를 수집해주고 개인 응용 자료 수집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자료를 검토를 해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자기 책임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되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보완해준다. 그리고 DBA가 학생 뭐 사용자 등록을 막 해주죠. 학생, 스튜던트, 선생님, 교수들 해가지고 교수는 어떤 걸 쓸 수 있고 학생은 어떤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생님 교무과에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걸 다 authorization 권한 관리까지 다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언어를 써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이 DB 안에 들어가는 이 테이블 구조들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다 그러고 DBA가 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설계자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래머 DBA 받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안에 나 주소록 같은 거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주소록 만들었으면은 나는 여기다가 친구도 넣고 친구 이름도 조회했다가 친구 주소도 바꿔봤다가 뭐 이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이쁘게 좀 해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 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예. DB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다. 뭐 이런 거 뭐 이따 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데이터베이스 DB가 이렇게 있어 물리적인 DB가 있고요. DBMS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일을 시킬 때 DB 언어를 쓰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코리아 지리 언어와 매니플레이션 조작 언어, 데이터 정의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 세 개로 이렇게 나누시더라. 가만히 보면 이름이 지금 계속 약간씩 바뀌는데 어떤 거는 자료를 조작하는 거고요. 어떤 거는 자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 구조를 만지는 거 데이터 데피니션입니다. 데피니션. 이 안에 이제 데피니션 했으면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는 건요.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하는 DML입니다. DML.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료가 이렇게 되는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권한 관리 같은 것을 해주는 DBA용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SQL이라는 랭귀지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 구조적 질의한다, 쿼리, 물어보다 이런 뜻이죠.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질의 언어이다. SQL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DB 쓴다 하면 기본적으로 MySQL을 쓰죠. 공짜니까. MS SQL 돈 내고 쓰는 MS 풀고 MSADB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용을 주고 써야 되는 것이지요. 자, DBMS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DDL 데이터 데피니션, DML 자료를 넣고 빼는 것,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쓸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좌 잔고입니다. 잔고. 여기 1억 돼 있다. 그러면은 1억이 남아 있어요. 친구하고 짜는 거야. 동시에 나는 서울은행 갈게. 너는 부산은행 가라. 너는 대구은행 가라. 너는 제주은행 가라. 하나, 둘, 셋, 1억 주세요를 날리면은 보고 1억이 남아 있네요. 잔고 1억 줘. 1억 줘. 1억 줘. 1억 줘. 0 딱 적으러 왔어. 0 줬고 0 줬고 0 줬고 4명이 4억을 빼가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 접근 금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뭐 패스워드 관리, 백업 등등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시중에는 이런 것들이 SQL 서버, DB2, 인포믹스, 오라클, 사이베이스, MS, MySQL, MS SQL 등등이 유명한 DBMS다. 상품. 자, 그래 DB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제 막 각종 막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고 뭐 주소록도 있고 제가 지금 학점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자료를 막 저장할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자료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자료를 정리하려면 자료 구조가 있어야죠. 가계부를 만들려 그러면은 가계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계부 구조 이렇게 딱 입출, 적요 딱 돼 있잖아요. 학생을 정리하려 그러면 학생 정리하려 그러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딱 있어야죠. 이렇게 각 자료가 이렇게 구조가 딱 잡혀 있다 이거지. 요 구조를 잘 작성한 내 데이터베이스는 요런 구조로 정리하겠다. 이게 자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모델을 보면은 뭐 계층 구조, 트리 구조, 네트워크 구조, 릴레이션 구조, 요거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객체 지향 모델, 최근에 멀티미디어 모델 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 릴레이셔널 DB. 테이블로 자료를 정리하는 거. 계속 제가 테이블로 자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죠. 이 테이블로 자료를 정리하겠다. 좀 허접해 보인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로 만드는 얘가 결국은 2차원 행렬인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집합 시오리, 셋 이론, 집합 이론의 교집합, 합집합, 여기에 딱 그 수학적인 기본을 딱 두고 있어서 굉장히 에러 없이 잘 동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DB,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가 부르습니까? RDB다 그렇게 됩니다. RDB, Relational DB다.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행 가면 전부 다 저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모델이 되겠네요. 요게 지금 한번 봅시다. 학생, 학번, 학과, 주소, 남자, 주소.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학생 대충.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주소 있고 이러면 대충 학생을 다 하겠는데 요 테이블, 이게 물리적 DB예요. DB 테이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고 요게 영어로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 그리고 이걸 또 엔티티라고도 합니다. 엔티티. 뭐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거 주소, 요거 필드다 그래요. 성별, 요거 필더. 이렇게 학과 필더, 이름 필더, 학번 필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레코더라 그럽니다. 왜 레코더죠? 한 개의 기록이 딱 되죠. 기록. 어때? 이영이라는 학생은 학번이 뭐고 지금 수학과에 다니고 있고 여자이고 주소는 대구더라, 포항이더라. 하나의 원 레코드 기록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또 행이다 그러고 튜플이다 그러고 뭐 로다 그러고 이거 칼럼이다, 이건 칼럼이죠. 막 이렇게 막 불러댑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가령을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학생이 어디 고향에 살고 고향의 특산물이 뭐고 그 특산물은 효능이 뭐 피부에 좋더라. 뭐 이런 걸 갖다가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릴레이션 엘지브라의 집합 연산을 사용하는 수학적 모델이다. 이게 테이블로 정리를 했는데 잘 정리해 놓으면 수학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딱 있다 이거지 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편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러면은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를 이용해서 이걸 생성,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돼? 조회,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변경, 업데이터, 그 테이블을 없애라, CRUD를 할 수 있는 거고, DML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엔트리를 갖다가 새로 19학번
일각분 2019 어쩌고 저쩌고 홍길동이 왔어. 걔 큰 까야 남자야 대구야 사과야 사과는 피부에 좋다 이렇게 넣어라. 요거는 DMA라는 언어로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야 박희동이가 있는 데가 주소가 어디야 대구 그냥 R 리더합니다. 리더. 그 다음 U 걔 요번에 이사 갔어 부산으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박희동이 나갔어 없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두 개 분간만 해주시면 뭐 됐고요. 거의 다 개념 잡힌 것 같고. 자, 뭐 가령 어떤 학생이 어떤 교수가 수강하는 무슨 과목을 들었고 몇 점을 받았느냐를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어떤 학생이 컴퓨터 학부 다니는데 남자고 대구에 있는 애인데 큰 결혼 들었고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교수가 누구고 여기 있네요. 이호경이라는 교수가 했고 그 다음에 몇 점을 얻었는지 여기 몇 점 얻었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답 나왔네요. 좋아요. 이렇게 테이블 만들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두 테이블에 문제가 좀 있다 이거죠. 테이블이 지금 뭡니까? 요거하고 요 테이블입니다. 요거는 지금 학생의 고향과 그 고향의 특산물과 그 특산물의 효능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거고 요 테이블은 학생이 누가 개설한 무슨 과목을 듣고 몇 점을 받았냐 관련 테이블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DB를 이렇게 만들면 이 사이즈가 5개가 아니라 50만 개 500만 개 여기가 지금 그거죠. 경대 학생들 경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정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대구의 특산물이 피부에 좋다 그랬는데 피부에 좋은 게 아니라 눈에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피부에도 좋고 눈에도 좋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구의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가 피부에 좋고 눈에 좋아요. 쭉 내려가 보니까 대구의 사과가 유명한데 또 눈을 바꿔야죠. 또 500만 개를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서 중복이 되어 있다. 중복. 그래서 중복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다. 그럼 대구가 특산물이 사과에서 딴 걸 바뀌어 버렸어요. 얘 지우고 여기 포도 적고 포도로 바뀌었다. 포도는 어디에 좋더라? 귀에 좋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바꿔야 됩니다. 또 어디에? 500만 개, 5천만 개를 쭉 읽어나가면서 다 찾아서 바꿔야 된다. 자, 일단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도 지금 중복이 생겼어요. 어떤 중복이 생겼는가 하면은 큰 개론 3학점, 큰 개론 3학점, 큰 개론 3학점, 컴프원 이호경, 컴프원 김호경, 컴포원 이호경 이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DB에 라이팅을 할 때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입력 실수로 이렇게 쳐버린 거야. 이호경을 쳤는데 김호경을 쳤어. 세월이 흘러갔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이 자료가 5천만 개가 쌓였어. 큰 결은 컴퍼원 누구예요? 하면 딱 이호경과 김호경이 딱 동시에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불일치. 인컨시스턴시 그러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무결성이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무결성. 이 DB는 못 쓴다 이거 이래 돼버리면. 그럼 이걸 수정하고 고치는데 사람이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이 판단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500만 개, 5천만 개를 읽어가면서 이거 실수를 잘못됐는데 잡아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실수가 이 안에서 계속 겹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DB를 만들 때는 중복된 정보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중복을 최소화시켜 버리면은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불일치가 최소화되면은 무결성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된다.
무결성이 확보가 되면은 DB는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표 네, 자 자리 문제입니다죠. 여기에 어떤 거 하면 조금 전에 그 과목 수강 학생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수강을 하고 있느냐를 테이블을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 해서 요게 엔티티 여기 엔티티가 아까 뭐다 그랬죠? DB 테이블 한 개입니다. 테이블 물리적 DB 한 개입니다. 한 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3개가 있어요. 테이블 3개인데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딱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고 막 이러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테이블을 요 테이블을 3개로 놓으면 3개. 학생이 관련된 거 하나. 학번, 이름, 학과, 성별, 주소인데 얘가 뭘 들어? 큰 개론 들어? 수업합니다. 그다음 큰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큰 개론인데 얘가 지금 뭐 됐어. 그 다음에 교수 큰 개론인데 3학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좋겠네요. 하여튼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이런 식으로. 김철수는 대구 남자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컴퓨터학과 다니는 친구야. 근데 그 다음에 이호기라는 교수가 큰 개론을 컴프1으로 오픈했고 김DB라는 교수가 데이터 DB 학문을 컴2로 개봉했고 이사고라는 교수가 사고기법을 컴3로 개설했어. 이렇게 딱 해봅니다. 요거 뭐 많아봤자 과목수 100개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이 학생수.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이 관계를 지고 있는 겁니다. 학번 2004-0307 학생이 컴프 1을 들었다. 큰 개론을 들을 때 요거 수강 번호가 별 안 적어도 없어도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관심 없고 그때 98점이었다.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복돼서 기록될 내용이 하나도 없죠. 중복돼서 아까는 이호경이 큰 개론 컴프1 했다가 김호경이 큰 개론 컴프1 된 방에 바로 쉽게 에러를 찾아낼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해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물론 더 깊이 있게 되면 복잡한 거 많아지죠. 근데 그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자, 그래 놔놓고 DB 사용자 관점. 학생과라면은 여러분들 학생과 학생을 관리해야죠. 이 학생 군대 갔어요, 정학했어요, 퇴학했어요, 복학했어요, 몇 번 정학이 아니다. 휴학했다가 몇 번 이런 걸 다 관리해 주겠죠. 학생과에서. 그 다음에 요거 이 교수 이번에 큰 개론 강의하세요. 과목번호 몇 번입니다. 이거 누가 해요? 교무과사 하겠죠. 교무과사 하고 교무과사 이것까지 정해줍니다. 그죠?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은 누가 합니까? 수강 신청은 자 내가 큰 개론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이 또 큰 개론 들어요. 이거는 각각 학생이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생은 수강 신청은 수강 신청하는 학생은 자기 정보와 요 정보와 요걸 다 알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일단 성적 요 필드는 교수만 줄 수 있습니다. 교수만 수정 권한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 사용자에 따라서 다 사용 권한이 달라져야 되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학생 입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학생은 요 탭을 볼 수 있고요. 요 탭을 볼 수 있고요. 성적 봐야지, 그죠? 요거 볼 수 있죠. 근데 학생은 요게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도 여기는 요거 수정할 수 있지만 교수가 요거 지만도 수정 안 돼요. 수정 반드시 교무과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누구는 이걸 라이팅 할 수 있고, 요거는 리드만 할 수 있고, 누구는 요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리드만 할 수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논리 데이터죠. 근데 나는 요거만 볼 수 있어. 이건 안 보여. 이거 이런 만질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논리 데이터를 다 못 보고 요거만 딱 볼 수 있게 되죠. 이건 유저 스키마. 요거 다 설계하는 것은 논리 스키마, 로지컬 스키마. 그 다음에 이 얘들이 DB에 들어가서 MS 파일 시스템에 가서 뭐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이 됐네, i3 파일로 구현됐네. 이거는 피지컬 스키마.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이 용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렇게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그죠? 데이터 중복을 피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딱 보고 난 다음에 컴프1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에 또 다른 감이 오면 반드시 컴프4로 이름 반드시 다르게 질 거예요. 여기 키입니다. 키. 여기 키는 학번입니다. 이 학생은 여기에 키는 요겁니다. 수강 번호 몇 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를 적을 때 과목 번호 여기서 가져왔죠. 요 키를 이렇게 가져왔는 거, 요걸 보고 포린 키. 요것도 포린 키가 되겠네요.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전공할 친구들 고민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충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B 학생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create table이라는 용어를 써서 만들면 되는데, 막 그런 건 생략하고요. 또 테이블 학과, create table 학과 이름 또 테이블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lect 학과.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학과라는 필드의 정보를 다 뽑아라. 어디에서?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여기 지금 학과라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름.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학과라는 필드를 뽑아라. 요거만 다 뽑아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심리학과, 컴퓨터학과가 나오게 되죠. 단 정원이 25명 이상인 애들만 딱 보니까 해서 결과가 뭡니까? 심리학과, 컴퓨터학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셋입니다죠. 집합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합에서 요 집합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뭡니까? 프롬이죠. 요 집합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싹 셀렉트해서 두 개, 얘도 맞네요. 그 중에서 학과만 가지고 오라 되어 있죠. 이걸 탁 튀어나옵니다. 요게 SQL입니다. SQL 쿼리의 조회문 되겠죠. 조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DB는 여러분 이 큰 개념, 이 테이블과 지금 설명했는 테이블 사이 관계를 좀 설명했잖아요. 중복이 없게 만든다.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쿼리는 굉장히 언어가 쉽습니다. 설계될 때부터 누구나 다 쉽게 며칠 만에 배울 수 있게 언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자꾸 제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학생에서 학번과 이름을 다 쫙 가져와라. 학생이 됐습니까? 여기서 학번과 이름을 쫙 다 아닌데 여기서 학번과 이름을 다 가져와라. 요걸 프로젝션 해달라.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지금 학과와 학번이 있습니다. 그죠? 학과와 학번. 지금 심리학과 50명 정원, 체육학과 10명 정원, 컴퓨터학과 정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심리학과, 컴퓨터학과, 체육학과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궁금하죠? 지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뭐 궁금한 게 뭐나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정원이 50명 이상인 학과에 다니는 학생의 이름은 뭔가? 답이 있죠. 그죠? 정원이 50인 이상인 학과 심리학과고, 여기 보니까 심리학과 보니까 최은경이 이 친구가 답이에요. 그죠? 테이블을 잘 중복이 안 되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정보가 흩어져 있었어.
우리가 이 두 개에서 답을 뽑아내려면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두 테이블 합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조인, 학과와 학생이라는 학과 테이블이 있지.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이 있지. 이거 두 개 좀 합쳐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학과와 학생을 합쳐라. 학과와 학생을 합쳐라. 근데 뭐를 합쳐야 돼요? 요 두 테이블에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걸로 합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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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와 학생을 합쳐라. 그래서 학과와 학생을 합쳐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학과와 학생을 합쳐라. 심리학과는 학과번호 D1인데 그 지금 50명이 다니는 심리학과의 학번 21248이 최은경이 다니고 있고 지금 2학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체육학과 10명이 다니는 체육학과 D2 코드번호 D2 정원 10명인데 체육학과에는 김미진이 다니고 있고 2학년이다. 여기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를 설치해 놓으면 잘 해놓으면 요거 만들어내는데 금방 만들어내요. 조인 명령 때리면 바로 답이 탁 튀어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원이 40명을 초과하는 학과의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다 나열해봐라. 이제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뭐 여기에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있고 과는 과 한 100개쯤 있고 학생은 1000명, 10년치 한 10,000명 있고 10만 명이 더 해버립시다. 깔끔. 그래갖고 여기에서 지금 봅시다. 사은이 40명을 초과하는 학과 심리학과였다. 그죠? 심리학과에 다니는 학생의 학년을 다 나열해봐라. 여기 지금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의 학생 잠깐 다시요. 뭐가 지금 그렇지. 여기 자, 제가 실수했네. 여기 학생입니다. 여기 학과입니다. 제가 일어날 거 헷갈려가지고 짤짤맨다. 아유 참. 50명이 넘는 심리학과에 다니는 학생의 학년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2를 가지고 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만 명이 학생은 10만 명이 있겠죠. 10만 명을 쫙 읽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 학년 4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2학년 있고 2학년 있고 재수생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적고 싶은 거야 지금. 나중에 또 이걸 또 카운트해 보면 몇 명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일단 여기에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고 심리학과 다닌다 이렇게 있고 심리학과 2학년이 나와 있죠.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는 방법 좀 전에 했죠. 조인이죠. 조인을 했더니만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좀 전에 했잖아. 좀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명 이상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여기에 50명 이상인 학년을 가져와라. 그럼 셀렉터 학년 가져와라. 어디서? 조인입니다. 조인 뭐 요거. 그 다음 회열 조건 단 합쳐서 정원이 40초가 40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자 봅시다. 셀렉트 학년 어디서? 조인한 테이블에서 단 누구? 정원이 40명 이상인 학생을 가져와라. 학년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뭘 하기 위한 거다를 이해를 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비록 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시스템이고 크기 때문에 배우기도 조금 힘들고 해서 힘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DB의 원리를 알고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 되시라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